자유학기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냐, 유지냐, 폐지냐, 그럼 왜 그런가? 그 논거까지 밝혀 주시는데요. 그 세 번째 질문에서는 3분입니다. 시간 하세요. 네. 이 정권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조희영 교육감, 교과서, 학생들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자유자를 빼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빼려고 하면서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자유학기제는요 원래 아일랜드에서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에는 실업학교가 없어요. 일반 학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이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를 모색하는 이런 제도로 도입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학교 1학년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제는 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떠냐?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마 자녀분 두신 우리 당청객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시장 다 잘 보고 이 자리에서 2시간 후에 만나자. 그게 자유학기제의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유학기제 확대가 가능할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론이 모색이 되고 그런 준비가 되고 한다면 자유학기제를 지금 정도에서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은데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토대를 만드는 다음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와 유사한 유토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토리는 여유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데요. 2002년도에 도입했다가 2010년도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피사 말씀드렸지요. 2010년도에 완전히 우리와 유사한 자유학기제 유토리 교육을 딱 폐지하고 나서 피사에서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가 세계 1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 서울 교육이 현재 기울어져서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내년은 자유학년제를 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이 박성현 후보님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1년을 학교를 더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요.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체험 활동, 진로 탐색.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로 탐색에 국한을 해야 된다. 이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미래의 나의 직업은 뭘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건데 내가 만약에 변호사가 되겠다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업무도 한번 시켜보고 내가 셰프가 되겠다 그러면은 요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원여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정원에 가서 이렇게 카팅도 한번 해보는 이런 제도가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김상훈 교육감이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자유학기제 하나로 실시를 하되 직업군을 정확하게 분류해가지고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탐색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나의 어떤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조사하는 데 끝쳐야 됩니다.
이게 진로 탐색은 이 직업 구분을 보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 시작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내가 사는 구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나 구청에 가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인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중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직접 골프도 더투도 조여보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직업군을 교육과 및 분류를 해서 산학협체라는 게 있잖아요. 산학 중소기업 같은 데 연락을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자유학기제면 충분히 하다. 자유학년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두 영대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잠깐만. 네. 3. 네, 가세요. 네, 시작하세요. 네, 두영필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거 토론 안 하겠습니다. 왜?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찾으면 세 사람 답이 우리 박선영 후보나 최명복 후보나 저나 대답을 준비했는 것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앉아 계시지만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들었는데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아일랜드 다 똑같이 다 써왔습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것이 뭔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먼저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학교에서 오전에 필수 과목, 국영수, 과학, 체육 정도 체육 빼고 필수 과목을 하고 오후에 다른 데로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 어디 가자, 저기 가자, 체험학습 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시험 안 칩니다. 평가 없습니다. 노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꿈을 주고 자유롭게 하자. 이것이 자유학기제고 이제 더 하니까 이제 더 놀자. 1년 하자. 거기 자유학년제입니다. 평등하게 놀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치는 거 안 본다. 한 번 수행평가하자. 누가? 담임 출근합니다. 그 공정이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찬 세대 때 똑같이 했잖아요. 한 과목 잘하면 대학교 간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딸 수능 언어 영역 만점 받았는데 국어과 못 갔습니다. 이해찬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해찬 세대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그 세대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뭐 다 앵무새같이 자유학년이 어쩌니 아일랜드가 어쩌니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애들 놀리자는 겁니다. 평등하게 놀리자. 그래서 애들 완전 하향 평준화 시키자. 잘하는 놈 그냥 내려놓고 또 못나는 놈 더 놓고 이래서 학교가 계속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 점수 따라다녔잖아요. 봉사 점수. 애들 봉사 점수 따라다니는데 온 동네 나갔습니다. 뭐 동사무소 애들이 전국에 풀려나가니까 봉사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은 그래도 여건이나 자유학기제 된다고 담임들 데리고 다니면 그래도 여건이나 소풍 가면요. 한 곳에 6, 7개 학교 애들이 모입니다. 패스아웃 납니다. 패스아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데리고 다닐 곳이 없습니다. 시골은 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왜? 통계를 아일랜드에서 보니까 40년 아일랜드에서는 40년 했어요. 40년 하니까 좀 줄여주시죠. 네, 좋더라 라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지지만은 이것은 다 폐지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박선영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요. 네 번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교육, 사교육의 관계 정리, 그 다음에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은 박선영 후보님 하세요. 출발. 네, 오디세이 학교는 넘어가는 건가요? 잠깐만요, 아직. 예. 넘어가는 겁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넘어가네. 4번이 원래 오디세이 학교였는데. 오디세이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저한테 주어진 거는 지금 제가 받은 건 최종인데 그러면요. 네. 네, 그럼 잠깐 그렇군요. 시간 스톱하시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받은 게 최종 안위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합니다. 다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박선영 후보님 출발하시는데 다시 공교육, 사교육의 관계 정립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갑니다. 시작. 네,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공교육은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비일공짜의 공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이 공교육은 맞지만 비일공짜,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을 오히려 정말 아까 하향평준화 말씀하셨는데 하향평준화시키는 공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신문에 났던 겁니다. 작년에 학생 1인당 한 달에 평균 얼마의 사교육비를 쓰는가 봤더니 서울의 경우에요. 35만 2천 원입니다. 35만 2천 원이 2016년이고요. 2017년에는 39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전체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5만 원, 한 달에 4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사교육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교육 반드시 내실 있게 제대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을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굿모닝 학교, 굿모닝 교실, 드림 학교,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기숙학교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특성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부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특성화 학교를 다양하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이요. 21세기에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공교육은 학교가 다 책임을 지겠지만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미에서 살다 들어왔다. 스페인어 잊어버리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는 굉장히 우수한 IT 머리가 트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교육에서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닌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기본은 공교육이지만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교육이 감당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육감이 담당하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교육에서 맞는 주 업무가 인성교육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교육이고요. 사교육은 인성교육을 빼고 지식교육만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까 더 소홀성 교육을 시킨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고요. 학원의 종류가 수태 많습니다. 제가 대성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사교육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큰 지금 전국에 학원이 8만 개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보수 학원이 한 65%가 되고요. 또 학원이 있고 음악학원, 미술학원, 학원 수가 수태 많아요.
태권도 학원도 전부 다 학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사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죽여가지고 살리려던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인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좀 사교육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는 방법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 사교육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불법, 탈법, 편법, 고액, 과외. 아마도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스타 강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년에 10억을 봅니다. 예. 또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요, 저녁에 꼴빼미 작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강의해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보통 5명 가르치면요, 한 달에 그 수입만 1,000만 원입니다. 학원 수입 말고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연구는 가장 간단한 게 교육감이 학원 인가를 내줍니다. 인가 내준 학원은요, 학원 내주면 수수방관이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학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 연수와 강사 연수를 전부 철저하게 시키고 인가를 내줄 때 연합회에 자동 가입하게 만들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자율정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율정화 조례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걸 50%를 하고 교육감이 직접 관리 감독 50% 하게 되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율을 살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대성학원 강사를요, 서초대 S고등학교 선생님하고 100% 바꿔놔 봅시다. 그 S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갈 거예요? 예. 이 교사의 우리가 수업들 연수를 많이 시켜서 실력 향상하는 것만이 공교육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교육은 만국의 교육입니다. 문재인이죠. 대통령 이름 잘 모르겠네. 문 대통령이 교육 공약을 사교육 증감에 관련한 핵심적인 대책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한 가해를 전면 금지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달려있기에 그런 근본적인 것은 바로 공약을 삼기 조심스럽다 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뺐습니다. 우리 최명국 위원이 학원 강사 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사교육비 감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가해 금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교육 경감 방안을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새끼 열심히 보내갖고 학원 보내갖고 수월성 교육 하려고 많이 보내는데 학교는 공교육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스럽게 해봐야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부장님들, 사모님들 애 보내려고 식당 가고 아르바이트하고 요구르트 돌리고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사교육 애들 보내려고 등골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행학습 금지하자. 그래야지만이 과외를 하지 않는다.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까 32만 원 등등 하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교육비가 매년 2만 원씩 넘니다. 28만 원입니다. 서울이 3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20만 원부터 끝도 없습니다. 만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만약에 된다면,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학원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정말로 티끌같이 엄격하게 정리를 해서 학원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교육, 선행교육 안 된다, 전면 금지하자, 이런 방법이 아닌다면,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학원을 놀리자. 정확하게 일주일에 4번은 놀리자. 5번. 휴무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좋고, 초등학교 애들이 4개, 5개 다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애들 선행학습 한다고 맨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원 돌리겠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적어도
이것이 그래서 학업비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한다고 해갖고 대학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